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블랙이 생각하는 2021년 주식 투자 유망 섹터와 종목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시황 위주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오늘은 주식 투자 섹터와 종목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세세하게 여러분께 다가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연준은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장에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달러를 뿌리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은 달러의 공급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팬데믹 이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면 신흥국 화폐의 가치가 증가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흥국 자산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수가 증가하게 되죠. 여러분, 박스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한국의 코스피는 늘 박스권을 그린다고 해서 박스피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달러의 가치 하락, 그리고 상대적인 원화 가치 상승은 외국인의 투자 유입 증가로 인하여 박스피를 벗어나게 해줬습니다. 파란색 달러 인덱스와 초록색 코스피를 비교해보면 이 둘은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하락할수록 사람들은 한국 주식인 코스피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8월 29일 30년 만에 통화 정책을 바꾼 미국 중앙은행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저는 세 가지를 강조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부동산과 금은 꼭 챙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달러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금보다는 시가총액 상위의 한국 주식이 유망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주식에 대해서 언급드렸었던 내용을 아주 잠깐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부동산과 금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그런데 금보다 더 유망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한국의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을 꾸준히 매수해야 됩니다. 이 표는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1위부터 15위까지 종목을 나열한 것입니다. 제가 예시를 들어 15위까지 써드렸고 여러분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50위 정도까지는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제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는 말씀만 드렸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이 다가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 어떠한 섹터, 어떠한 종목을 주로 담아야 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늘 들고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꿈과 실적입니다. 팬데믹 초기에는 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꿈 위주로 투자를 합니다. 즉 코로나 치료제 개발 회사인 바이오 회사, 그리고 언택트 종목인 플랫폼 인터넷 기업, 또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신재생 이런 쪽만 찾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백신의 시대입니다. 백신이 보급되면 사람들은 코로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제 조금씩 현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이런 쪽이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내년에는 이런 쪽이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블랙이 말하는 2021년 투자 유망 섹터 3가지,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이렇게 3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D램 현물 가격은 12월 내내 상승하면서 저점 대비 25% 이상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보통 D램을 3개월 단위 분기별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내년 1분기에는 D램 현물 가격뿐만 아니라 고정 가격 또한 상승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버용 D램 가격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그리고 있는데요. 서버 D램 회사들이 올해 상반기에 재고를 많이 축적했기 때문입니다. 서버 D램 회사들의 재고가 4에서 5주간 여전히 높은 수준을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1분기가 서버용 D램의 비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반영해서 가격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서버용 D램 수요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인텔과 AMD의 신규 CPU 양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서버용 D램 가격의 반등을 늦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버용 D램 가격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대만 팹리스 업체의 월별 매출액을 보면은 11월 매출액이 전월 대비 20.8%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D램 익스체인지에서는 서버용 D램 가격을 내년 1분기에 5% 정도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D램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업황도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세계 파운드리 넘버원 TSMC는 늘 고객사를 대상으로 3% 할인 정책을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만에 이러한 3% 할인 정책을 철회한다고 발표했죠. 왜 그럴까요? 굳이 할인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TSMC의 주문량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은 삼성 파운드리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삼성은 파운드리 업계에서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죠. 세계 넘버2 파운드리 회사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한국의 DB하이텍 역시 파운드리에서 점유율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반도체 대표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이 세 개 회사의 3개월간 주가 흐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 이들의 주가가 급등한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DB하이텍은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죠. 제가 여기에서 주가가 더 오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는 한 이들의 주가는 쉬어가면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클 거라 봅니다. 물론 이들뿐만 아니라 코스닥 반도체 관련주 역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관련 영상은 따로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목해야 할 섹터는 바로 2차 전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교체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럽, 중국, 미국 세 나라의 전기차 판매량 증감률을 비교해봤습니다. 유럽은 전년 동기 대비 150에서 200% 이상 증가하고 있고 중국 역시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50에서 200% 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0에서 50% 사이로 증감률이 약간 더딘데 현재 추세를 봤을 때는 중국과 유럽을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할수록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차 배터리, 2차 전지의 수요 또한 증가할 전망입니다. 해당 그래프에서는 2025년도까지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전기차 업체뿐만 아니라 여기에 탑재되는 2차 전지 관련 회사 또한 주가 상승이 나타나겠죠. 2020년 11월 배터리 출하량 기준으로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LG화학과 CATL이 1, 2등을 왔다 갔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 5위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꾸준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탑5에 한국 회사가 3개나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분기별 성장치를 보겠습니다.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은 매번 세 자릿수의 출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배터리 3사의 최근 주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들 회사는 팬데믹 초기인 3, 4, 5월 달에도 주가 상승률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조금 쉬었다가 최근 3개월간 엄청난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죠. 특히 삼성 SDI는 최근 거래일에 7.5% 상승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화학, 바이오 여러 가지 사업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SK이노 같은 경우에는 정유 사업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주가 흐름이 더디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배터리 3사가 과도하게 오른 것도 사실이지만 앞으로 2025년까지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지금의 주가도 저는 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기사의 헤드라인만 잠깐 보겠습니다. 12월 19일에는 삼성 SDI 내년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2025년까지 전기차 시장이 계속 꾸준히 커진다면 내년 사상 최대 영업이익 이런 기사는 매년마다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매년마다 주가는 꾸준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것은 그때 가봐야 제대로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가 LG에너지솔루션으로 분사했습니다. 물론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고요. 어쨌든 배터리 사업부는 매년 33% 성장을 자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5년 동안 이쪽 사업이 성장하니 당연히 LG에너지솔루션의 사업 또한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스닥에 상장된 이들의 협력사의 주가 또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터리 3사뿐만 아니라 이들의 협력사 또한 꾸준히 체크하면서 주식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 거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시켜드릴 업종은 바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완성차뿐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전장 부품 또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LG전자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캐나다 회사인 마그나와 전기차 부품 합작사를 설립했다는 소식에 LG전자를 비롯하여 LG그룹주가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LG전자가 전장 사업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2018년도에 헤드램프 회사인 GKW를 인수하면서
전장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달러 인덱스 약세로 한국 주식이 조금 조명을 받자 이러한 합작사 설립 뉴스 하나로 주가 상승이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5년까지 전기차의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차 부품 합작사를 설립한 LG전자의 주가 역시 꾸준히 강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게다가 현대차의 주가가 요즘에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차는 아직 제대로 된 전기차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자체 플랫폼인 eGMP를 탑재한 아이오닉 5를 내년 상반기에 내놓을 계획입니다. 이때 판매량이 괜찮으면 현대차의 주가는 반등할 수 있을 거라 보고요. 그리고 LG전자처럼 현대차 역시 다양한 회사들을 M&A를 통해서 세팅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로봇 회사도 인수한 상태죠. 인수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기사에 어떻게 나올지, 이것을 활용해서 어떤 사업에 진출할지 이런 게 탁 터지는 순간 현대차의 주가 역시 충분히 강세가 나올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동차 관련주는 LG전자, 현대차, 기아차 이 세 개가 있는데요. 최근에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8분, 10분 이 정도 짧은 영상에 모든 섹터를 나열해 드릴 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의 멤버십에 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때 이미 내년도 섹터에 대해서 한 차례 정리를 드렸고요. 그리고 내년도 섹터, 시황 세세한 종목 이야기, 이것은 멤버십을 통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정리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의 시황 자료에 대해서 이 정도 자료면 돈 받고 파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댓글도 남기기도 했는데요.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